네, 반갑습니다. 지실치자시탕 해보겠습니다. 지실치자시탕이란 치자시탕에 지실이 들어가는 처방인데요.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대병 차후에 노복자 지실치자시탕 주지라. 약 유숙식자가 대황여 기 대항여 박기자 대오륙매. 자, 큰 병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큰 병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열이 많이 나는 병입니다. 발열이 많이 나고 감기를 알아도 심하게 앓는 그런 내 몸에 병이 나고 나서 금세 회복이 안 되는 병을 대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나았는데 다시 노복, 노복이라는 이 뜻이 노동을 해가지고 병이 다시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낫는 과정에 좀 완전히 푹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죠. 회사에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옛날에도 반일을 한다거나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무리하는 겁니다. 무리할 때 이제 병이 난 거를 노복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조문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자, 지실이라는 약이 주로 어디에 씁니까? 먹는 거와 관련된 병입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 너무 많이 먹어서 배 밑에 뭐가 그득해지는 병, 뭐가 응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식적이라고 부르는 병,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서 대변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지실이 치료합니다. 자, 그러면 노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노복이라고 할 때, 어, 뭐 그때는 식상이 없었느냐,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노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기혈을 소모해서 다시 병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군자탕이나 사물탕 이런 것들을 합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지실치자시탕이라고 해서 지실이 들어가는 걸 보면 노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오히려 그럴 때에는 노복이라는 표현 말고 식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큰 병이 났는데 병이 나가지고 음식 조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음식 조리를 잘 해야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 조리를 못하고 이제 회복되는 기간에 다시 과식을 한다든지 기름진 거를 먹는다든지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장에 탈이 나면 다시 병이 듭니다. 그런 거를 식복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실치자시탕을 식복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노복에 그러면 지실을 쓸 수 없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실치자시탕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기릭동동 선생께서 방극에 뭐라고 해뒀냐면, 치자시탕증, 이 흉만자. 자, 우리가 흔히 음식으로 인해서 주로 병이 어디 생깁니까? 배에 생깁니다. 배에 생겨가지고 뭐 배가 부르다든지 배에 똥이 안 나온다든지 주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음식을 먹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비율로 따진다면 배에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흉만도 음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복만도 좀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동동 선생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흉만, 흉복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왜 흉만으로만 적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아마 치자시탕증이 주증이기 때문입니다. 치자시탕증이 전부 흉부에 생긴 병입니다. 흉부. 가슴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심중온해하거든요. 번열, 흉중질색하는 심중온해증이 생깁니다. 이런 증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지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흉부 쪽의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흉만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복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만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하진 않겠죠. 왜? 치자시탕이 기본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치료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 59세, 혀에서 쓴맛, 떫은 맛이 난다. 간혹 쓴맛, 떫은 맛, 짠맛, 단맛,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쓴맛은 어떻게 한다, 떫은 맛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너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입에 짠맛이 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일관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식욕 소화는 양호하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보통 변을 보는데 시원하나 가스가 많이 찬다. 이거는 시원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랑 같이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소변 1일 5회 시원한 편이다. 자, 불면, 구건, 한다, 두한, 흉중결통. 자, 불면도 심장과 관련된 그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구건은 좀 위장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흉부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한다도 습열병입니다. 습열병. 그런데 머리 쪽으로 땀이 많은 거 보면 이거는 확실히 위나 이 상부 쪽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위나 흉부 쪽에. 그리고 흉중결통.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습열이라는 병이 흉부 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병증을 가지고 심화 저항과 압통이 있다라는 거 보면 뭔가 위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흉만, 그런 사람이 흉만, 흉중결통, 그 다음에 상열감, 열감 쪽으로 가는 거 보면 확실히 습열의 흉부 쪽에 습열, 열이 좀 갇혀 있는 걸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이 떨림. 이거는 습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무릎 내측의 통증. 이거를 요것만 가지고 어떤 장부의 문제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확실히 장부와 통증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요통, 종아리의 쥐남. 종아리에 지나는 것은 그쪽에 확실히 근육이 뭉치고 혈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수분기 없는 음식을 먹으면 흉부에서 걸리는 느낌이 오고 딸꾹질이 난다. 확실히 흉부 쪽에 열감이 있다는 걸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하부 쪽에 압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지자시탕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은 확실하다. 그런데 대변이 시원하지 않고 가스차고 심화 저항이 있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음식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일까? 치자시탕 플러스 지실 치자시탕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마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이런 쪽을 상열감이라든지 이런 열 쪽으로 확실히 많이 호소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금 지실 치자시탕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남자 41세에 10년 전부터 극심한 족번열, 발바닥이 뜨거운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발이 화끈거리고 열이 난다. 저 이런 환자들 좀 본 적 있어요. 잘 때 선풍기로 발을 식혀야 겨우 잠을 잔다. 자, 요까지 딱 좋습니다. 번열. 어디에 열감을 느끼는 거. 번열. 지금 여기에서는 치자만 얘기했지만 확실히 열을 다스려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치자든 지황이든 치자든, 그 다음에 뭐 그에 따라서 황련, 황백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추위를 못 참는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봅시다. 6, 7월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자야 한다. 에어컨 밑에 조금만 있어도 불편하다. 자, 이 정도면 사실 병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남자 41세면 상당히 아직 건장한 그런 나이인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나 봅시다. 자, 상열감. 음주나 흥분 시에 더운 곳에 가면 더 심해진다. 갑자기 열이 훅 오르는 거죠. 이건 또 번열 이런 거와 함께 같이 연결이 되고요. 땀 보통이고 식욕 소화 보통, 대변 1일 2회 매일 아침에 가늘지만 장변감 없다. 가늘다의 포인트.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인풋 아웃풋에는 확실해야 됩니다. 음주 설사를 3, 4회 가량 한다. 음주 후 설사. 자, 뭔가 대변에 뭐 문제 있습니다. 소변 정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한숨을 자주 쉰다. 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한숨을 쉰다. 뭔가 여기에 기운이 갇혀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상열감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열이 한 번씩 오르는 거예요. 열이 한 번씩. 약간의 견항통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쭉 했냐면, 지금 이 처방이 여기에서는 지실치자시탕의 임상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로 안 낫는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황련 해독탕 그 환으로 되어 있는 걸 썼다고 하는데, 자, 지금 상열감, 그 다음에 대변, 음주 후에 설사감, 설사 3, 4회 가량 한다. 근데 이거는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자, 대변의 문제, 그 다음에 추위 못 참고, 그 다음에 번열이 심하고, 이런 거는 지실 치자시탕의 예가 아닙니다. 자,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 그려보면, 자, 겉이 추워요. 겉이 추워. 자꾸 추워해요. 추워하고, 그 다음에 번열이 나타나고 있고, 번열, 그 다음에 상열감, 한 번씩 열이 훅 오르는 거예요. 자, 춥고 상열감이 상충입니다. 상충. 상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계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지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번열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번열은 여러 가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황련을 가지고 치료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음주 후 설사 이런 거 보면 저는 황련 쓸 것 같아요. 황련을 쓸 거. 그래서 이제 황련 해독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황련을 쓰고 계지도 쓰고, 그 다음에 추위를 타고 하는 게 계지와 함께 저는 건강도 좀 써야 되지 않나. 음주 후에 설사하는 것도 결국 차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사람이 양적인 사람이라면 황련탕 위주로 좀 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도 이 상열감이라든지 이런 흉부의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낫지 않으면은 치자 종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치료 사례. 자꾸 좀 길어지네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